오늘은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우리 삶 속에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찔레꽃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찔레꽃의 외형은 작고 수수한 데에 비해 향이 은은하면서도 여운이 깊게 남는 아주 특이한 매력을 가진 들장미로 불리는 나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왔고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찔레꽃은 그저 눈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용과 약용, 염료용, 관상용 등 그 쓰임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꽃잎을 정류하여 화장수로도 썼고 열매는 갈색 계통의 색상을 넣기 위한 염료 식물로도 이용했습니다. 찔레꽃의 꽃잎, 뿌리, 가지, 잎, 열매 등 거의 모든 부분은 예전부터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옛날 찔레꽃이 피는 시기는 모내기가 한창일 때여서 이 시기에 찾아오는 가뭄을 농민들은 찔레꽃 가뭄이라고 불렀고 가난에 찌들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겨울에 바닥나고 햇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배고픈 시절의 상징인 보릿고개라고 하는 괴로운 춘궁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리 수확 전에 쌀이 떨어져서 먹을거리를 찾아 온 산을 뒤져야 했고 그렇게 찾은 것 중 하나가 찔레순이었습니다. 5월 아지랑이가 피어날 무렵에 하늘을 향해 돋아나는 새 가지의 순환대를 톡 끊어서 껍질을 벗기고 아삭아삭 먹을 수 있는 추억의 꽃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생긴 속담이 찔레꽃 필 무렵에는 딸 집에도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춘궁기 사돈 손님도 부담스러웠을 정도로 우리 삶이 팍팍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처럼 찔레꽃은 생존의 문제 그 자체였고 그래서 너무나도 민중적이었습니다. 찔레꽃은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찔레가 장미의 원종이고 재배 장미를 접목할 때 대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장미는 유럽과 아시아에 피는 찔레꽃들을 모아 18세기 말 개량한 꽃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함은 장미를 뛰어넘을 꽃이 거의 없지만 그 수수한 아름다움과 향은 찔레가 장미보다 한 등급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찔레와 장미를 비교하여 보면 장미꽃은 화장한 미인같이 잘생긴 꽃인데도 벌과 나비는 장미꽃보다는 찔레꽃에 더 많이 찾아옵니다. 곤충들의 해안이 인간보다 더 앞질러 가는지도 모르죠. 찔레꽃을 보면 흘러간 옛 노래가 생각나죠.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삼간 그립습니다.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가수 백난아오의 찔레꽃 1절 가사입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던 한국인의 영원한 애창곡으로 자리 잡은 노래이죠. 1942년 일제강점기에 나온 이 노래는 광복과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고향을 떠난 수많은 사람의 향수를 달래는 노래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노래는 KBS 성인가요 프로그램인 가요 무대에 가장 많이 신청된 노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찔레꽃 붉게 피는 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를 듣고 마을 들판에는 붉은색 찔레꽃은 없고 흰색 찔레꽃만 만발한데 어쩌다 찔레꽃 붉게 피는 이라는 가사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밝혀놓은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942년 무렵 찔레꽃과 해당하 장미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가시 달린 꽃은 그냥 찔레꽃으로 통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덩굴성 식물은 아니지만 밑동에서부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긴 줄기는 활처럼 늘어지면서 가지는 끝부분이 밑으로 쳐지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죠. 찔레라는 이름도 가시가 있어서 만지면 찔리는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찌르는 나무, 찌르네로 부르다가 찔레나무가 되었습니다. 찔레꽃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옵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던 고려시대 때 조공과 함께 예쁜 처녀들을 원나라에 바쳐야 하는 공여 제도가 있었습니다. 찔레라는 소녀가 원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와 부모 형제를 찾아
온 산천을 헤매다 죽었는데 찔레오의 마음이 흰 꽃이 되고 피눈물은 붉은 열매, 목소리는 향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오는데요. 사람들은 찔레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 꽃을 찔레꽃이라 불렀습니다. 찔레꽃은 동북아시아가 원산지로 습기가 약간 있는 전국의 산과 들의 기슭과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 하릅 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해발 50m에서 1950m까지의 산야에 분포하는데요. 주로 함경북도를 제한 전역의 산 허리 이하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해외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생육 환경은 습기가 많은 하천이나 호반 주변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합니다. 양지 또는 반음지에서 잘 자라죠. 생장이 빠르고 내한성과 내조성, 내염성, 내공해성이 강합니다. 늦은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흰색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작은 붉은색 열매가 달리는데 향기가 짙고 꿀이 많아서인지 꿀벌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진동하는 진한 꽃 향기 중 하나가 찔레꽃입니다. 찔레꽃 수행은 덤불처럼 자라는 작은 키 나무로 늦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전체 수간을 하얗게 덮으면서 꽃이 핍니다. 줄기 높이는 2m 정도로 자라는데 줄기는 고추 서거나 비스듬히 서고 가지는 2에서 7mm의 가시가 발달하고 밑으로 처집니다. 묵은 가지는 흑갈색이고 바늘 모양의 가시가 나는데요. 1년생 가지는 젓갈색을 띱니다. 씨앗으로도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장미 품종들을 접목 번식할 때 대목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열애 살이 식물인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겨울 눈을 달고 있는데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은 나무 가지에 군데군데 돌기같이 불쑥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식물의 겨울 눈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 겨울 눈을 만들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이 겨울 눈 속에서 꽃도 피고 잎이 나오죠. 찔레꽃의 겨울 눈은 잎눈과 꽃눈으로 구분되고 크기는 눈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길이는 2에서 2.5mm, 너비가 1에서 2mm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잎눈은 뾰족한 원뿔형이고 꽃눈은 둥글거나 타원형입니다. 나무잎은 어긋나기로 홀수 우상 복엽이고 작은 잎이 5개에서 9개의 타원형 또는 도란형입니다. 잎자루를 포함한 복엽의 전체적인 크기는 길이가 5.1에서 13.7cm, 폭은 2에서 7cm로 선단부 양쪽이 비침형으로 뾰족해지고 가장자리에 빗살 같은 톱니가 있습니다. 잎자루는 길이가 10에서 30mm로 잔털이 생기게 달립니다. 작은 잎은 길이가 2-3cm, 폭은 1-2cm로서 표면에는 털이 없으나 뒷면에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양성하이고 5-6월의 가지 끝에서 지름이 2cm 정도의 흰색 꽃 여러 개가 원추 꽃차례로 피는데요. 꽃자루는 길이가 1에서 3cm로 샘털이 약간 있고 꽃받침은 5개의 비침형으로 녹색 가장자리가 매끄럽거나 비침형의 거치가 불규칙적으로 발달합니다. 꼭대기 부분은 뾰족해지면서 결실기가 되면 점점 뒤로 젖혀지고 성숙하면 탈락하죠. 꽃잎도 5개로 달걀을 거꾸로 씌운 모양이고 끝이 오목하게 패이죠. 수술은 여러 개로 꽃밥은 노란색입니다. 암술대는 여러 개가 하나로 융합된 형태로 털이 없고 수술보다 약간 짧거나 깁니다. 열매는 장가로서 표면은 매끈한 구형으로 지름이 6에서 9mm입니다. 9-10월경에 빨갛게 익는데요. 찔레의 완성은 가을에 굵은 콩알만한 크기로 빨갛게 익는 영실이라는 열매이죠. 영실은 완전히 익은 상태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반쯤 익은 상태의 열매를 채취하는데요. 배고픈 산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은 한방에서는 석산호라는 귀한 약재로 쓰입니다.
종자는 길이가 2-3mm 정도의 흰색 달걀상 원형으로 털이 나 있습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실생과 삽목에 의해 번식합니다. 실생은 10월과 11월에 열매를 채취하여 가육을 벗긴 후 선별하여 물에 씻고 응달에서 건조한 후 모래와 혼합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합니다. 삽목은 2-3월, 6월, 9-10월이 가지 끝꽂이의 적기입니다. 길이가 10에서 15cm의 건강한 가지를 잘라 잎을 반쯤 남긴 후 습기가 유지되는 모래나 깨끗이 씻은 마사토에 심으면 뿌리 내림이 잘 됩니다. 진레꽃의 용도는 관상용과 생울타리용으로 사용과 열매는 약용에 쓰이고 장미의 원예 품종을 번식시킬 때 대목으로 이용되고 맹아지의 세수는 식용할 수 있고 갈색 계통의 염료를 얻기 위해 이용되는 식물입니다. 이 밖에도 진레꽃은 진레의 꽃, 열매, 뿌리, 새순,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 등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 약으로 씁니다. 한방에서는 진레를 석산호라 부르고 그 열매를 영실 또는 장미자라하여 약으로 귀하게 쓰는데 열매는 당뇨병, 이질, 관절염, 강장, 치통 등 여러 곳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진레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